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요 이제 리더들이 했던 말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요 네모칸에 들어갈 단어 공통된 키워드는 뭘까요? 네, 맞춰주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작성해 봐 주시겠어요? 어떤 키워드이실지? 네, 실패라고 해주셨는데 실패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패다라고 이제 뭐 저희 잘 알고 계신 코세라 네, 맞추셨습니다. 이준사님이. 네. 그리고 우리에게 실패가, 저 X 아시죠? 구글의 이제 구글 X에서 X로 바뀌었는데 우리에겐 실패가 필요하다. 무언가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빨리 실패를 거듭해 가능한 많은 것을 학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테슬라의 CEO. 네. 실패는 하나의 옵션이다. 맞아,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하고 싶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전에 저희 블룸 컴퍼니에서도 이제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는 게 있어서 TF 미팅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디지털화하면 좋은 점이 뭘지 이제 MD 한 명이 이제 질문을 했고 대표님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단점도 있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점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가 90% 실패할 확률이 높다. 성공의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라는 게 단점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고 싶지 않다. 굳이 왜 저기를 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이 과정은 사실 모든 기업이 가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꼭 가야 하는 과정이고요. 한 기업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이 기업도 되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성공했던 혁신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퀴즈 한 번 더 낼게요. 이거는 선물 걸겠습니다. 어느 기업일까요? 제가 이 DX 사례를 막 조사하다 보니까 기업의 MS 아닙니다. 기업의 주식 그래프를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테슬라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네, 막 던져도 됩니다. 네, 어떤 걸까요? 어느 기업일까요? 답변해 주시면, 네. 한 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느 기업이실지. 아마존 아닙니다. 네. 도미노 피자입니다. 네. 요 그래프를 검색해 보시면 3200% 성장이라는 기사로 되게 많이 검색이 되실 거예요. 카카오, 네. 국내에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래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넷플릭스 요 같은 기간에 보시는 거죠. 앞에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2010년도에 이제 CEO가 바뀌는데 2010년도에 보시면 약 한 13달러로 시작하다가 2020년도에 거의 뭐 370 한 뭐 8, 9달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이 거의 3200% 성장했다는 기사들 많이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보신 것처럼 그 같은 기간에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DX 뭐 성공 사례로 막 검색하시다 보면 여러 기업들 중에 도미노 사례가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어요. 형식적인 기술을 개발했던 것으로. 하지만 도미노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수많은 시도 끝에 요걸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희 애니웨어로 한 2016년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가 여기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 소비자가 되게 다양한 디바이스 안에서 되게 편리하게 피자를 주문할 수 있고 기존에 정보를 입력한 정보가 있다면 거의 뭐 10초 안에도 그 이지 오더라는 그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걸 되게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요. 사실 요 2016년부터 했던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보시면 앞으로 당겨. 네. 보시면 원래 도미노 피자 워낙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피자를 만드는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피자를 배달하는 비즈니스로 정체성을 조금 정립하고 본격적인 IT 회사로 가기를 위한 준비를 한 게 사실 2017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7년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온라인 주변의 화면이에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이런 토핑, 오른쪽에는 이런 토핑을 넣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온라인에서 주문이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2007년도는 뭐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핸드폰이 아직 있었고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2010년 정도부터 스마트폰 애플이 나왔기 때문에 2007년도에 처음에 온라인 주문이 나왔을 때 우와가 아니라 굳이 왜 전화로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온라인 불편하게만 회원가입해서 하지? 라는 사실 시점이었어요. 되게 빠르게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 온라인 주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계속 IT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IT와 배달, 잘 생각해 보시면 도미노가 처음 내걸었던 그 캐치프레이즈 보시면 30분 안에 피자 배달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30분 안에 피자 배달, 어떻게 하면 배달을 조금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피자 맛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9년, 10년도 레시피 개발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는 IT, 디지털 이런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맛을 신경 쓰지 못하게 시작했고, 냉동 피자보다 맛이 없다라는 이제 혹평을 시작으로 이제 아예 이쪽 피자를 주문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내부의 리더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결정한 게 피드백을 잘 수용을 하고 실제 이제 가장 본질적인 맛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 14년, 15년 계속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13년의 이 사진은 뭐냐면 도미노 라이브라고, 지금은 저희가 라이브 방송하는 게 되게 너무 당연한데 2013년에 이 도미노 라이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의도는 피자 만드는 과정을 좀 재밌게 보여주자였어요. 근데 이제 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지? 라는 거예요. 이때도 반응이 되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돔은 시리 같은 거예요. 그 온라인에서 피자를 음성으로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저희 클로바라든지 여러 가지 음성 인식 스피커도 있고 운전할 때도 많이 쓰시지만 2013년도 처음 나왔을 때 저건 뭐야? 라는 반응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미콥터 딱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드론으로 막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배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도미노 드라이버 보시면 자율주행의 처음 약간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없는 차로 이제 배달을 하는 시도를 했었고요. 그 밑에도 그 DXP라고 해서 이 차는 안에 한 80박스 정도가 피자 박스가 실립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데워서 배달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보니까 좀 빨랐어요. 시장의 니즈보다 좀 앞서가다 보니까 혁신적이긴 하다 시장의 어떤 니즈와는 좀 접목되지 않았던, 그래서 또 냉소적인 약간 반응을 이끌어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하나가 이제 뉴로. 2019년도에 이게 진짜 정말 자율주행 피자 배달카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4월부터 미국의 어느 주에서부터는 진짜 상용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인터뷰에서 또 제가 재미있게 봤던 거는 이걸 리딩하는 리더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 과정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그래서 그 고객과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는, 그래도 기술을 되게 잘 개발했네. 그거 잘 통합이 돼서 지금 도미노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 개발, 그러니까 그 배달에 있어서 혁신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제 성공 사례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 실패하실 수도 있었어요. 중간에 시도하지 않았고. 저희가 좀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 본다면, 이거를 개발하면서 실제 업무 담당자 또는 리더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조금 이면을 상상해 보면 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고객과 접점해서 작은 과정 하나 실패 잘 안 됐을 때 사실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큰 기술 개발, 조직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서 했을 때 이게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이렇게 지속 잘 할 수 있을까? 그거 참 쉽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리더 인터뷰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리더가 이 과정 중에 어땠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한 거를 보면 저는 요 말이 손실의 아픔이 성공의 기쁨의 2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뭔가 잘 됐을 때 기쁨보다 실패로 인한 손실이 너무 크고 그 과정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 지난달 저희가 전략적 인식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DX 과정에서 리더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렸을 때 사실 그때 매몰 비용 오류가 손실 회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존에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자해서 중단을 못하거나 또는 비용을 너무 많이 투자될 걸 염려돼서 시도를 못하거나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들 어쨌든 실패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구성원 리더들이 함께 이 과정을 잘 진행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게 필요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드릴 좀 마인드셋이기도 한데요.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방식으로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힘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앞에 지나갔던 것처럼
한 가지 그래프를 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 스타트업 커브는 폴 그레함이라는 되게 유명한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발표했던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이 엑셀러레이터가 되게 많은 스타트업을 성공시켰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스타트업이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제 되게 내가 시장을 바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해서 되게 의지를 갖고 딱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의 니즈와 맞는 시장 못 찾고 점점점 관심도가 떨어지다가 결국 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데서 많은 기업들이 포기를 한대요. 이 기간 어느 정도냐면 죽음의 계곡에 머무르는 시간이 3년. 그래서 하지만 이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를 해서 시장과 테스트를 하던 중에 시장의 니즈와 딱 맞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딱 맞닥뜨려 스케일업 하는 그 기간이 요 네모 박스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아까 죽음의 계곡이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네모 박스, 그러니까 스케일업 하는 그 서비스를 맞닥뜨리는 그 시점은 7년입니다. 네. 그래서 7년 동안 잘 버텨야 이제 스타트업이 성공한다라는 것들을 한참 발표를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성공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가는 거는 실패를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 사진은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TF 미팅할 때 쓰기도 했었는데, 가야 할 목표는 사실 보입니다. 원하는 서비스, 원하는 그 그림은 보이지만, 네, 슬프시죠? 네, 그 과정은 보이지만 사실 길이 없잖아요. 네, 뭐 테스트 해보고 하는 것들을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회복 탄력성이 높은 구성원이 모인 조직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회복 탄력성의 정의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아마 이 단어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실패에 대처해서 잘 일어서는 힘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모인다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책뒤에 한번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밝은 계속 시도를 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서로 응원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쉽진 않지만 잘 우리가 한번 다시 해보자. 그리고 실패를 배우는 모습,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모습. 그리고 실패했지만 이거 우리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다. 서로 격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심리학을 창시한 마틴 생글리 그만이 만든 펜실베니아대 긍정심리학센터에서는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영향으로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6가지가 이제 자기 인식, 자기 통제, 그다음에 정신적 민첩성, 성격 강점, 연결성, 낙관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의 이런 역량들을 높였을 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과정, 그리고 또 실패가 좀 예측되는 과정에서 다시 그 실패를 기반으로 좀 배워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 상품들을 잘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도미노에서도 이 DX 과정의 긴 기간에 잘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임원들, 리더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실패에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한다는 말씀 많이 주셨었는데, 네, 서로 계속 시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응원했고,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CEO가 치어리더 역할을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과정이 쉽지 않지만 계속 잘할 수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계속 응원을 했었고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개선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되게 부정적인 피드백이 막 쏟아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CEO가 인터뷰한 걸 보면, 그때 그 피드백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데이터 속에서 실제 우리가 필요하게 들어야 할 객관적인 그런 피드백들을 수집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고객의 피드백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접목할 수 있을지 또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 서비스를 좀 다시 수정할 수 있을지라는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팀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리더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보고 하면서 지금의 그 모습을, 지금의 그 도미노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조직 구성원에도 반 이상이 계속 IT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DX라는 아직 해보지 않았던 그런 긴 여정 속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시도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던 이 도민 사례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 과정 중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마인드셋이 필요하다고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성원들한테 또는 우리 조직에 접목하는 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인드 인사이트에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